수학에 빠진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안 하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4시간의 기적이 돌아왔다! 자, 여러분들 6-1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양난 이후에 어떻게 정치 제도가 변화했는가? 자, 양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자, 이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자, 요거 정리하고 할 건데, 자, 일단 양난이라고 한다면 2개의 전쟁이죠. 자, 우리가 조선시대 2개의 전쟁이 일어났었지. 첫 번째 임진왜란, 두 번째 병자호란, 그치? 자, 그런데 이 2개의 전쟁은 우리한테 완전히 획을 그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누구의 힘이 커졌다? 정답은 비변사. 뭐라고? 비변사. 그래서 이 비변사의 기능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엄청나게 강화됐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비변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런데 비변사는 비은, 네, 똥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국가의 비상상태. 국가의 비상사태가 바로 뭐냐면 비은이다. 비은이 뭐야? 전쟁이다. 그러니까 국가에 뭔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빨리 뭔가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비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변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임진왜란 언제? 네, 전에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이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임진왜란 전에 이미 일본을 잘 보니까 이 일본 쉐끼들이 네,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놈들이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네가 언제 우리한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미리 쉴드를 쳐야지. 네, 뭔가 우리가 미리 한번 이거를 이겨내 봐야지. 자, 그러면서 준비했던 기구가 바로 뭐냐면 비변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변사라는 건 일종의 군사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터질 것 같으면 만들었다가 평화로우면은 없애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임시기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비변사가 점차 변하게 돼. 자, 우리나라에 커다란 전쟁이 2번이나 터졌어. 그게 뭐야?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계속해서 밀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태를 보게 되면서 결국 얘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야. 누구보다도 커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누구보다도 커지느냐. 자,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큰 기구가 있어. 걔가 바로 누구야? 의정부죠. 자, 의정부가 가장 강했는데 이 의정부를 뒤에서 도와주는 시다바리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바로 누굽니까? 육조죠. 그런데 이 의정부와 육조보다도 커졌다. 그러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은, 자, 이거 시험제 1타입니다. 자,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어떻게 됐다? 네, 엄청나게 약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2번의 전쟁, 양난을 겪게 되면서 점차 고위관직이라고 한다면, 네, 높은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높은 새끼들이 비변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높은 새끼들이 이 비변사에 맨날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비변사라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게 아예 어떻게 되냐면 항상 서 있는 기구.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상설기구화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너희들 실적으로 임진왜란 잠깐만 얘기해주면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 선조였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조는 피난 가느라고 바빴단 말이야. 그럼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선조가 피난 가고 없어요. 왕이 토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고위관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대충 회의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비변사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은 결국 네, 왕이 붕딱이다. 자, 다시 얘기한다면 왕권은 엄청나게 어떻게 됐다? 네, 약화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비변사의 기능이 강해졌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왜? 신하들끼리 모여가지고 왕 없을 때 왕에 대해서 겁나 얼레리 꼴레리 뭐 했을까? 네, 그렇죠. 엄청나게 뒷담화를 까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약화시키는 기구였기 때문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해졌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째 제도는 바로 뭐냐면 군사제도가 엄청나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군사제도는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움을 잘했어 못했어? 겁나 못한 거야. 물론 잘하시는 한 오빠가 하나 있어. 그 오빠는 네, 우리 순신이 오빠, 우리 민식이 오빠, 네, 그죠? 최민식 오빠, 네, 순신이 오빠입니다. 순신이 오빠는 싸움을 잘했어요. 거북이하고, 그죠? 그렇지만 이 순신이 오빠를 제외하고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적으로 우리는 전쟁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네, 개 털렸다 이렇게 보고 가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리가 하고 있는 군대 시스템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군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일단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얘들아 중앙군인데 자, 중앙군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를 지키는 애들이죠. 지금의 서울을 지키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중앙군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5위라고 해가지고 자, 5개의 군대가 수도를 똑 하고 지키고 있었거든. 그런데 얘네가 뭐야? 겁나 밀렸죠. 얘네가 개털이란 말이야. 엄청나게 얘네가 털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한참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후퇴 하면서 계속 밀리는 거야. 5위가 밀리니까 안 되겠다. 겁나 싸움 잘하는 부대를 하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들었어. 자, 그 기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훈련도감. 자, 뭐라고?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훈련도감은 싸움을 겁나 잘한다. 그러면 싸움을 잘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돈을 많이 주면 여러분들 싸움을 잘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공부 겁나 못해. 내가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 나한테 100억 준대요. 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내 목숨 걸고 싸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도감 하면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 자, 이 3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갔는데 첫 번째,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은 돈을 받고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직업군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삼수병제라고 해가지고 3가지 부대로 되어 있었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포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포수라는 건 총을 겁나게 잘 쏘는 애들, 잘 쏘는 애들. 사수라는 건 활을 겁나게 잘 쏘는 애들. 그 다음에 살수라는 것은 창을 겁나 잘 쏘는 애들 말고 창을 겁나 잘하는 애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자. 자, 삼수병제라는 것은 포수, 사수, 살수. 네, 이렇게 딱 기억하고 갈게요. 자, 훈련도감 요 3가지 3콤보 요거 딱 기억하고 갈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훈련도감이 싸움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괜찮게 했어. 잘하기는 잘했는데 그래도 얘네 가지고는 안 돼. 얘네보다는 원숭이가 더 싸움 잘해. 네, 그죠? 일본 애들 싸움을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바쁘게 뭐를 만들었냐면 어영청이라는 애를 갖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쁘게 어영청 가지고도 안 됐어. 그래서 수어청이라는 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얘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금 난리 났죠. 네, 총룡청이라는 애를 갖다 만들고 자, 마지막에 이제 금이영이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요거 순서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없어.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단계적으로 설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근데 이거가 무슨 말인지 지금 아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봐. 1, 2, 3, 4, 5 얘네 5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5군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5위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자, 양난 이후에 무슨 체제로 바꿨다. 시험 문제 1타 뭐라고? 네, 5군형 체제로 바꿨다. 요거 기억할 수 있지. 5군형이야. 그런데 이 5군형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갖다가 풀세트로 만든 다음에 두둥 하고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내놓은 거냐면 맨 처음에는 훈련도감 만들어봤는데 얘네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영청을 만들었죠.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만들고 아하, 단계적으로 설치가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딱 표현을 하고 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적으로 시험 문제 뭐가 또 나오기도 하냐면 가끔 가다가 서술형으로 자, 5군형의 5개 부대를 다 써봐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네, 진상학교들은 나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우리 빡공 시대에 있는 빡친들은 빡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상학교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도 가면 영청, 수어청, 총유청, 금이영. 네,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외우면 네, 왕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알아서 이 5개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군만 있는 것은 아니야. 자,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도 있지. 그런데 이때 지방군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속오군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속오군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는데 원래 이제 조선시대에는 몇 살의 군대를 가냐면 16세의 군대를 가요. 네,
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15살이 가장 많을 건데 1년 뒤에 겁나 입대하는 거야. 네, 잘 됐죠. 네. 자, 16세에 군대를 가고 자, 몇 살까지 몇 살에 제대를 하냐면 60세에 제대를 하니까 네, 60세에 환갑잔치하면서 탈머리 흔들면서 네, 이제 제대를 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자, 원래는 누가 가는 거냐면 양인들이 가요. 그러면 양인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조선시대 생각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노비를 제외하고는 다 일반적이야. 그렇다면 일반적인 평민과 그 다음에 양반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양인이라고 얘기한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노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는 그냥 사람을 치지 않고 그냥 짐승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 이런 걸로 쳤지 사람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반들은 군대를 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양반들이 군대를 잘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그렇죠? 왜 안 가냐면 나 공부해야 되는데 네 이러면은 그래 너 공부해라 그러면서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만 쳐가는 거야. 그래서 소고군이란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양난 이후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너무 많은 고추가 죽었어요. 네, 고추는 네, 남자를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고추들이 죽었어. 너무 많이 죽어버렸어. 즉 다시 얘기하면 너무 많은 평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안 돼. 지방군을 더 채워야 돼.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냐면 군대에 가지 않는 네, 노비들을 군대로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노비부터 자 누구까지도 불렀느냐? 네, 대박. 네, 양반까지도 부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소고군은 노비부터 양반까지 들어갔다.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굉장히 독특하지. 그런데 점차 가면 갈수록 자 대다수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네, 노비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양반 입장에서 불만이 쩔 수밖에 없지. 내가 왜 저런 노비들하고 같은 부대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 쟤네들이랑 못 있어. 그렇게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는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 또 쉬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점차 가면 갈수록 누가 차지하게 된다? 노비와 평민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얘네를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예비군이라고 부르게 되거든. 근데 이제 예비군이라는 것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삼촌들 중에서도 보면은 예비군이 있을 거예요. 그쵸?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가 이제 나와. 제대를 하게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비군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비군이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 때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면 다시 군대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 불쌍한 애들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어떠냐면 얘도 먹고 살아야지. 그치? 그리고 또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내주는 게 좋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네 일하고 세금 좀 많이 내줘 이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유사시가 돼. 자 유사시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뻥 하고 터졌어. 그러면 다시 이제 군대로 입대하는 거야. 그래서 군복무하러 오는 애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소고군의 특징이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세금제도인데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자 세금제도 세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네 조세라 그러지. 그런데 이 조세 제도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전쟁을 걸치고 나면서 국토가 황폐화돼요. 그러니까 개그지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곳을 다시 어떻게 돼? 세워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쫙쫙 뽑아먹기 위해서 자 조세 제도가 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조세 제도가 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그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세금 제도가 조금 변화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주고 가보도록 할게. 이 부분을 너희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헷갈려하고 네, 문제만 나오면 다 틀려버리는 그런 붕신 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절대 헷갈리지 마.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로 완벽하게 찍어줄 테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조세 제도 세 가지를 변화 줬는데 세 가지.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전세라는 것이 있어요. 전세. 자, 여러분들 전세라는 건 뭘까요?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농부들이라면 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냈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 전세를 뭘로 바꿨냐면 바로 영정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바꿨어. 자, 이 영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시험 문제 영정법이 뭐야? 서술해 보아라. 이런 거 시험 문제 1타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자, 풍
흉흉에 관계없이 자 무조건 뭐 하는 거다? 토지 1결당 자 몇 도로 내는 거다? 네 4도로 내는 거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갈 건데 옛날에 겁나 훌륭하신 임금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종킹이야. 그런데 세종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세금을 똑같이 거두면 안 된다. 자 풍년이 들었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걷지만 흉년일 때도 똑같이 걷어들이면 어떡하니? 흉년일 때는 겁나 조금 걷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 그치? 그런데 아예 영정법은 어떤 거냐면 풍년일 때는 원래 20두 한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땅을 얘기할 때 한 평, 두 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한결당 이 쌀을 갖다가 풍년일 때는 90이 아니라 20이죠. 그러니까 20두를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흉년일 때는 4두만 딱 걷어들였던 거야. 그런데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개털이 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풍년이고 흉년이고 할 것 없이 최소한밖에 못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도 쓰인 4두만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완전히 팍 깎아줘가지고 야 풍년이든 흉년이든 관계없이 자 토지 1결당 무조건 몇 두만 내라? 4두만 내라.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요 내용을 갖다가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당연한 거지만 농민들이 원래 토지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감소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자, 소작농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쵸? 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거는 토지 1결당이야.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다수의 농민은 땅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땅이 없이 나 한 번만 여기서 농사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애들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니? 소작농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소작농들 같은 경우에 애초에 땅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토지세 부담이 감소한 건 사실이나 소작농들한테는 아무 소용없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도가 나옵니다. 자, 그거를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제 군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또는 뭐 어떤 책에서는 뭐 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잠깐 얘기해 줄게요.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16세부터 60세의 남자가 있다면 이 남자는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세금을 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에 가야 돼. 그래서 얘네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요. 자, 16세부터 60세의 남자는 나라를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여자는 대표적으로 여자 있잖아. 연약하잖아. 그치? 쉬어야죠. 네, 연약 피곤하고 쉬어야 돼. 그치? 그럼 남자들은 겁나 어떻게 해야 돼? 나라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실제 군역을 하는 거야. 국역이 아니라 군역이야. 실제 군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든지 아니면 군대에 가는 거야. 그죠? 근데 항상 군대에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세금을 내주면 좋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야. 군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군대에 대한 세금으로 뭐를 내고 있었냐면 바로 군포를 내고 있었어. 그래서 군포를 냈던 것이 여러분들 배 들어봤죠? 3배. 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별로 입진 않아요. 왜? 할아버지들이 많이 입는 거야. 그래서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되게 시원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입거나 아니면은 죽으면 입을 수 있어요. 네, 수의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입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3배의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최소 몇백에서 아주 비싼 건 진짜 몇 억까지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필만 내도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원래 그때 당시에 군포를 몇 개씩 내고 있었냐면 1년에 자 1인 몇 필을 내고 있었냐? 2필을 내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되지. 엄청나게 되지.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남자가 겁나 많아. 남자가. 예를 들어 남자만 한 5명 있어. 그러면 그 집은 그냥 날아간다고 집 한 채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자 이거는 영조임금이야. 자 영조임금 살짝 설명해 줄게. 자 영조임금이 뭐를 했냐면 균역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했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균역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년에 남자 1인이 몇 필을 내냐면 한 필만 내라.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줄여준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균역법 1인 몇 필? 한 필. 뭐라고? 한 필.
네, 요거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사실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보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양반놈들, 니네는 조금 풍부하지 않냐? 그럼 니네가 더 내. 라고 하면서 양반들한테 결작이라는 걸 걷어들였어. 그래서 이 결작은 뭐냐면 양반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토지 1결당 2도씩. 네, 많이 걷어들인 건 아니에요. 2도씩만 너네가 조금 더 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잡세라는 걸 걷어들이겠다. 그래서 이 잡세라는 건 뭐냐면 원래 세금으로 걷는 게 아니었는데 네, 세금을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너 소금 처먹었어? 세금 내. 소금세. 너 배 탔어? 너 선박세네. 그쵸? 그 다음에 너 물고기 잡았어? 어장세. 그쵸?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균역법이라는 것도 역시 어떠냐면 엄청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땅을 가지고는 양반들,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주들이라고 하는데 지주들이 결작을 낼까 안 낼까 잘 안 내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결작을 갖다가 누구한테? 네, 소장농들한테 엄청나게 이거를 전가했다. 그러니까 전가했다는 건 뭐냐면 네가 대신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소장농은 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주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서 농사 조금이라도 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깨작깨작 먹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장농들한테 야, 내 땅에서 너 계속 노동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결작 대신 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겠지.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결작을 누구 소장농한테 전가했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납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공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 공납이라는 것은 뭘로 내는 거냐면 토산물로 내는 거야. 자, 어떤 책에서는 토산물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책에서는 현물이다라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우리가 만약에 조세니까 세금이잖아. 근데 세금을 낼 때 보통 뭘로 내냐면 뭐 쌀로 내든지 아니면 곡식, 대부분은 곡식으로 내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뭘로 내는 거냐면 토산물. 그렇죠. 토산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걸 내는 거죠. 예를 들면 바닷가에 삽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참치 같은 거 잡아서 또는 갈치, 새우젓, 네,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죠? 또는 뭐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과를 갖다가 바치는 거야. 자,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밭에서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배추를 빡 뽑았는데 배추가 이만한 배추가 만약에 열렸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거는 임금님한테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바치는 거죠.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임금님께 진상 보냈다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알 것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토산물로 내는 거야. 그런데 이 공납이라는 것은 자,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시험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대동법을 실시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니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방납의 폐단을 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방납의 폐단 때문에 결국 대동법을 실시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방납이 뭔지를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국가에서 막 잔치가 일어났어. 왕이 지금 아들을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 낳았다! 이제 잔치를 해야 돼. 그러면 잔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재료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각 마을마다 할당을 줘요. 예를 들면은 이 마을한테는 야, 지금 우리가 소고기가 필요하니까 소고기 200근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마을은 산골 마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골 마을인데 뭐 생선 내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 농민들이 그거를 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관리한테 뭐 곡식을 주든지 돈을 줘. 그러면 관리가 대신에 그 소고기든지 생선이든지를 구해가지고 국가에 바치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 방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방납의 폐단이 쩐다. 방납의 폐단이 생겨났다는 거죠. 방납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관리가 룰룰루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소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왕을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도둑을 만나면 이거를 뺏겨버려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소고기를 가져가다가 소고기가 이렇게 상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다시 농민들이 돈을 내서 구해다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이 2중 3중으로 엄청나게 뜯기게 되는 거야.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훔침을 받았을까요? 네, 정말 이거를 훔쳐간 걸까요? 정말로 이게 썩은 걸까? 네, 그건 아니겠지. 관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냉큼 집어먹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금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광해군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보기 어떠냐면
뭐냐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방납이라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대동법을 실시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동법의 내용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대동법은 뭐냐면 토산물 안 되겠다 이거야. 왜냐면 이 토산물이라는 것이 너무 잘 썩는다는 거지. 그러면 토산물 대신에 잘 썩지 않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쌀이죠. 자, 여러분들 쌀은 잘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네, 잘 안 썩고 난 잘 모르겠어. 나는 햇반만 먹기 때문에 선생님은 쌀이 잘 썩는지 안 썩는지 잘 모르겠지만 햇반을 보면 네,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방부제가 좀 있나 봐. 잘 안 썩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이렇게 가보면 엄마가 한 푸대 이렇게 사면 안 썩잖아. 그죠? 그러니까 쌀은 잘 썩지를 않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쌀은 도둑놈이 이거를 훔쳐가기에도 그치 되게 무거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쌀 이거 괜찮다 그럼 대신 쌀로 내 아니면 썩지 않는 거 뭐 있어 돈으로 내 아니면 썩지 않는 거 뭐가 있어 배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옷감이라고 나오기도 해 돈은 어떤 책에서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 동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 알았어 그러니까 쌀 돈 배 또는 쌀 동전 옷감 네 요런 것들로 바꿔서 내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대동법이야 알았어 대동법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광해군 때 실시했는데 어디에서 실시하냐면 이게 시험제 잘 나온다. 광해군 때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정답일까 틀릴까?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았어? 자, 광해군 때 이거를 어디서만 했냐면 경기도에서만 실시한 거야. 그리고서는 그로부터 100년 뒤에 어디에서 네, 그쵸?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관리들 입장에서 짜증나죠. 왜? 중간에 얘들을 빼먹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할 수 있어 없어? 겁나 할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관리들이 반발했어요. 싫어. 네, 반대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퍼지는 데까지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까지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동법의 결과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왜냐면 대동법의 결과 어떤 애들이 생겼냐면 바로 공인이라는 애들이 등장했는데 이 공인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얘들은 상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 잘 봐봐라. 자, 옛날에는 이 왕실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소고기가 필요해. 그러면은 소고기를 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은 소고기를 안 내고 쌀로 툭 내던가 돈으로 툭 내든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쌀만 많아. 큰일 났어.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를 구해다 줄 뭔가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죠. 걔들이 바로 누구냐면 공인들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공인이라는 애들이 등장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인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겁나게 발달했구나. 상품 화폐 경제가 겁나게 발달했구나. 상품 화폐 경제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생각하면 돼. 나라의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나라의 수공업들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냥 대충 그렇게 기억하세요. 알았죠? 이 표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마. 공인의 등장으로 뭐라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줄게. 이 공인놈들이 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야 너 가가지고 신발 100켤레만 구해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공인한테 쌀을 110가마를 줬어. 110가마를 주고 야 이거를 가지고선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신발을 100켤레 가져와 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보통 이제 공인이 어떻게 하냐면 상인 그 신발을 만드는 수공업자들 뭐 A, B, C, D E, F, G 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찾아가요. 찾아간 다음에 얘한테 10켤레 사고 얘한테 10켤레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0켤레 사가지고 갖다 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공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좀 더 많이 남겨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예 얘네들한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경매 같은 걸 하는 거야. 되게 재밌지? 경매 같은 거래. 공인들이 찾아가가지고 들쑤시고 다녀. 뭐라 그러면 야 내가 이번에 100켤레 사야 되거든. 너한테 다 살게. 너 얼마에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너한테 다 살게. 너 얼마에 줄 거야? 여기 있는 신발 내가 다 살 테니까 얼마에 줄 거야? 이런 게 바로 뭐야? 도매인 거지. 그러니까 도매 같은 거를 얘가 막 만들기 시작해요. 원래 여러분들 조선사회에는 도매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공인들이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면서 도매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이거 다 살게. 그게 뭐야? 선대제지. 그치? 선대제. 뭐 이런 것도 생겨났고요. 대표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뭐 이런 거야.
야, 100켤레를 너한테 다 만들게 할 테니까 너 얼마 해줄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B한테도 얘기하고 C한테도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야, 적어서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A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00켤레 만드는데 나는 쌀 100가마는 줘야 돼. 근데 B는 뭐라 그러면 나는 90가마, 난 70가마, 나는 한 가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를 들면 지금 겁나 붕땅이죠. 네, 그죠? 한 가마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공인 입장에서는 야, 그럼 너로 낙찰 한 다음에 얘가 99가마 아니죠. 110가마 마이너스 네, 한 가마는 여러분들 네, 그렇죠. 109가마. 그렇죠. 109가마를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인들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구나. 시험 문제 1타야. 이것까지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 한계점을 가져요. 자, 어떤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여전히 관리들이 엄청나게 부패해. 그래서 또 다른 스타일로 막 뜯어내기를 시작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왕실에 뭐 한다 그랬어요? 진상한다 그랬지. 그치? 왕실에 막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상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다. 자,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 완벽하게 정리했으니까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가지 우리 친구들 설명할 것은 모르는 게 있는데 자꾸 가슴속에 담아두지 마. 뻥 뚫어버려. 근데 빠꽁시대 와가지고 여러분들 질답 게시판에 글 쓰시면 선생님이 반드시 그 질문 답변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생뚱맞네요. 자,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할게요.